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자 등판. 예. 오매불만 기다렸던 우리 김현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이 나온 지는 좀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이 책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네. 지금까지 네. 이런 책은 없었다. 그렇죠. 예. 이런 책은 세대 없었다. 프로파일.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책을 또 이렇게 저자의 입에서 직접 한번 이렇게 소개 듣는 영광을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가문의 영광으로 상겠습니다. 네. 아, 제가 저기 예. 그 목사님하고 아까 이제 카톡하면서 네네. 아, 이런 책들은 이 책은 교회 그 성경과 함께 그 네네. 교회에 같이 비치해야 된다. 아, 예. 제가 그런 가정에. 바이블, 예. 바이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네. 요즘 세대를 이해하려면 네.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세대 이해를 넘어서 실제 네. 이제 세대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매뉴얼을 네. 완벽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자를 모시고 직접 네. 여러 가지 또 질문도 드리고 네. 또 저자 입을 통해서 예, 예. 또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네네. 세대 갈등이 왜 이러는 걸까요? 세대 갈등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 네.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BC 17세기 때 그때 수메르 보면 요즘 애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버전머리 없다. 네, 그거는 뭐 저기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 네. 여러 문헌을 보더라도 결국 기성세대들은 신세대들을 좀 이해하기 좀 힘들고 네. 또 신세대들은 또 기성세대를 좀 불편해하고 그런 갈등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 갈등을 넘어서 단절이 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더 세대를 이해하는 필요성들이 더욱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뭐 군에서도요. 네, 일주일 늦게 와도 세대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게.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 할 정도니까. 맞습니다. 예. 아,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세대랑 이 세대의 이 갈등이나 세대를 네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네네. 이 코로나, 이 코비드 이후에 훨씬 더 강해졌죠. 그렇죠. 커졌고. 예. 이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네네. 뉴노멀 시대가 빨리 왔다고 하잖아요. 예, 예. 어차피 올 것이 온 거 아닙니까? 네, 올 것에도 우리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렇죠. 이것들이 도래해서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제는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예. 담임 목사님과 또 새로운 세대들의 사역자들 사이에 네.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5, 60대 되신 담임 목회자하고 네, 네, 젊은 네. 20, 30대하고는 네네. 참 안 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잘 되시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뽑을 때 잘 저는 뽑으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네, 소통이 예, 안 뽑기의 되면 은혜가 있었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합격. 아, 정말 힘듭니다. 아, 근데 요즘에 교회요 너무 사역자 구하기가 어렵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어렵다는 게 이게 기존 세대 분들의 어떤 맞는 네. 그런 분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세대들 또 새로운 사역자들의 이해도도 조금 달라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대 갈등이 있고 분명히 이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요즘 더 이 세대 이해의 중요성이 왜 필요할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대 이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최신의 트렌드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새로운 세대들에 맞는 상품과 또 제품과 콘텐츠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도 새로운 세대들에 맞는 교육법이나 이것들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또 우리 한국이 또 앞서가고 있고요. 혹시 그 중에서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은
그 예전에 교육법하고는 완전히 이제 방식이 다른.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교사로 있는데, 네.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쇼폼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예전에는 좀 주입식이고 예전에는 그 교사들이 리드하는 것이었다고 네. 한다면 네. 예전 학생들의 각자 개성이나 또 성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네. 학교 이 교과 과정도 그렇게 개편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발 질문 하나 좀 드릴 텐데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학교에서도 네네. 자퇴하는 것에 선생님들 말리지 않는다. 네네네. 그런 기사를 하나 뉴스를 접했거든요. 어떻게든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세대 친구들을- 이해에 있어서도 네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자퇴하라고 혹시 자퇴하라고는 아니고 예, 자퇴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예전의 세대는 좋은 예. 학력을 가져야 그렇죠. 좋은 학교를 나와야 예. 또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하지만 이런 세대들은 자기의 적성을 일찍 발견하면 그렇죠. 그것을 바로 시작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교사들도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도 예. 굉장히 이 세대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 그 얼마 전에 부천에 오신 날에 그 연등회를 하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오. 너무 힙하게 그래요? 연등회를요? 너무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걸 하는 걸 보면서 그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또 청년들 그 이제 열광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교하면 이렇게 그 산에서 사찰해서 절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하고 또 엊그제 제가 콘텐츠를 하나 봤는데 네. 이 스님들이 서로 군기를 잡는데 네. 누가 반야신경 할 때 립싱크 했느냐 이런 콘텐츠를 저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발빠르게 증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기독교 또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이 뭐고 또 그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은사나 또 재능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쪽으로 하게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창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복음이 들어올 안 때 열어줘서 문제 아닙니까? 복음이 최초로 들어올 때는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이 그렇죠. 모든 문화의 통로였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했는데 이제는 좀 교회가 조금 더 시대에 많이 뒤처지고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쫓아가기가 좀 바쁘잖아요. 아니 근데 네.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네.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예. 그릇은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 그래서 얼마 그런 거 전에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댓글도 하나 봤는데 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나한테 검열받아라. 이런 네, 댓글도 있고. 예. 제가 안 줄였어요. 저희 그 목사회사도 있었는데 네네.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네, 그런 의식도 좀 많이 변화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죠. 그들의 지적인 영역들, 네. 또 정서적인 분야들, 맞아요. 또 의지적인 분야들이 맞아요. 또 달라졌고, 예. 또 대인 관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교육 콘텐츠나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쓰게 예,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지금도 담겨져 있는데요. 네. 또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또 나갈 것은 네. 보통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인 세상의 구분 방법들은 어떤 연령이라든가 어떤 대사건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미국식으로 네네. 따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예. 목사님은 여기에서 좀 다르게 접근을 했거든요. 예,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편한데 예. 이 또 굉장히 조금 게으른 방식이죠. 왜냐면 같은 나이대에 또 같은 연령이라고 해서 또 전혀 이렇게 상황이 그렇죠. 또 성향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주목했냐면 디지털 문화를 얼마만큼의 경험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세대 간의 구분들이 굉장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아날로그 세대가 있고 디지털 문화가 시작되는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네. 이 가상 공간이 시작되는 초기. 초기에 컴퓨터 구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또 개념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PC 통신을 통해서 내가 가상 공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것을 경험한 세대는 또 다르고. 저희 화이트의 천리안. 뚜 띠리리리리. 전화요금 많이 나서 엄청 혼나고 막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삐삐나 1대1 PCS 개인 통신으로 1대1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되는 예. 요 세대는 또 이전의 세대도 완전히 또 다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세대로 해서 네. 온라인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세대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은 또 예전의 세대와 또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서로 만나는 방식도 다르고 맞아요. 또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여기에 또 경험이 또 많은 분들은 예전의 세대하고 전혀 이렇게 이해가 시간과 공간과 또 전체적인 문화적인 성향들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세대 간에 좀 구분들이 있지 않는가 예. 그런 관점으로 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전혀 다른 네. 세상을 사는 거죠. 아, 그럼 저는 여기서 아주 좀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각 세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가장 좀 중요한 세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쪽을 다 아우르고 또 네. 뭔가 이런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세대를 어느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지 알고 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86세대인데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컴퓨터를 처음 만났고, 그렇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 PC 통신이 시작되어졌고, 예, 예. 그리고 학생들과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와이파이,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시간을 지나서 이 스마트폰까지.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곳에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지금 중요하다. 네. 자, 절대 무시하시면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요. 모든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55세. 네. 그 경험치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듣는 거하고 삐삐를 했을 때 이제 이거를 번호들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렇죠. 거. 그럼요. 이거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완전히 차이가 그렇죠. 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다 해봤죠, 맞습니다. 다 않습니까? 해봤죠. 네, 네. 저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과거의 경험과 또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예전의 세대와 또 지금의 세대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예. 그게 공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모르죠. 없으니까요. 네. 사실은 네. 저희 세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세대이기도 한데 뒷방으로 가면 안 돼요, 아직은. 아니 뒷방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또 많이 이런 부분들 디지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목회자도 많이 있죠. 있으시잖아요. 예, 거기에 자기 세계 전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것도 필요하네요. 50대, 60대에 현재 담임으로 계시는 목회자들의 디지털 사용 능력, 네네. 디지털 이해도 뭐 이런 이해도. 것들. 네네. 그 사람 그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살아오는 그 MZ 세대와의 소통은 그럼 어떻게 할까? 네. 중요한 거 설명할 때 그분들한테 구글 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종이에 예, 그게 이제 종이로 하느냐 가상공간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쉽고 명확하게 또 세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이게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지금 있습니다. 거의 한 반절 정도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들 그 세대들의 관심을 가짐에 있어서 네. 특별히 좀 예전의 책들은 그냥 이런 경향이 있다 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약간 규정을 시켜서 개인의 지적인 특성들 그다음에 감정적인 특성들 또 의지적 특성들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의 지적인 특성이 어떠하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예, 예. 또 그들의 정서가 어떤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생들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의지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삶의 적용점들 설교에 있어서나 또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적용점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그런 점에 해서 좀 집필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지적인 부분들도 보면은
워낙 영상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해력이 이제는 예, 브라질이나 이런 데보다도 노르웨이보다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네, 그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콜롬비아보다 더 떨어지죠. 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속에서 네. 디지털 문화들을 경험한 그런 세대고 또 항상 그 초고속 연결 네.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뛰어나다 싶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그 문해력 그 리터러시가 되어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요거는 저는 항상 이렇게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와 또 실제적인 리터러시를 같이 결합해서 어떤 문해력을 가져서 이 디지털 콘텐츠를 이해하고 또 디지털 콘텐츠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뭐 요즘 뭐 다 디지털로 바꾼다고 하지만 네네.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절대 그 베이스로 그렇죠. 깔려 있어서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초고속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교회에서 또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서 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스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폭넓은 그런 이해를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결국은 들어요. 그런 학생들을 이해하고 같이 참여시키려면은 네네. 담당 이제 교역자들이 네네. 예,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거를, 되잖아요. 다룰 수 있는 다룰 그런 수 있어요. 기술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네. 책을 봐야 됩니다. 네. 어른들이 보셔야 돼요. 어른들이 보셔야지 이게 되죠. 네, 그냥 던져주고 좀 보고 해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먼저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이 어른들께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저 적극 추천합니다. 정서적인 요소들도 네. 학생들이 SNS나 이거를 또 많이 통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또 자기들이 필요하는 콘텐츠에 늘 항상 접속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맞습니다. 좋아요가 또 없으면 콘텐츠를 또 많이 그 짧은 콘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재미라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게 그렇죠. 작동이 되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갓생러 라이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네네. 아주 작은 감동들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하고 연결되는 코드가 있어야만 이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라는 것이 단지 뭐 웃기고 이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몰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즐거워하고 또 어떤 부분을 관심이 사는지 그런 학생들이 사용하는 콘텐츠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알아가 보고 맞습니다.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계속 개발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는 재미란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예, 예. 또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예, 예. 이거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학생 사역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건가요? 네. 제가 여쭤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 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SNS의 부작용도 있잖아요. 많죠. 자기의 저는- 자존감을 이렇게 낮추거나 아우 쟤는 저런 데 가서 놀고 있고 쟤는 그러니까요.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사진 보면은 네네. 나는 뭐지라는 그런 부분 그럼요. 감정적인 부분이 건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아 회복감,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네. 자존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콘텐츠에 맞추어서 또 학생들에게 그 계속 일깨워주고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회로 오라가 아니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렇죠. 학생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고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모이는 그 공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학생들과 여기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여기도 전사님이 계시고 네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근데 적어도 듭니다. 학생부 담당 사역자라면은 네. 그 아이들의 SNS 계정이라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살펴보고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소통할 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해야겠네요. 근데 또 여기도 하나 민감한 네, 게 네.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 처음에 활성됐을 때 네, 네. 학생들 청년들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터치해 주니까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으로 확 이렇게 이민을 가고 그렇죠. 지금 또 인스타에 또 들어오니- 학부모님들도 이제 인스타 쪽으로 확 들어오니까 이제는 틱톡이나 또 릴스 쪽으로 확 빠져나가고 그래서 계속 도망가는군요. 같이 연결되어 있긴 있는데 너무 터치하거나 일일이 좋아요 밑에 댓글 달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눈팅만 해야겠네. 눈팅만. 그럼요. 그리고 좀 아주 특별한 거 이렇게 성취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터치해주는 이 항상 이렇게 균형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많을수록 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한 균형 감각들이 사실은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말씀하시니까요. 저희 제 둘째 녀석이 개인 방송을 했는데요. 네. 우리 아내가 네. 거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아, 네. 개인 방송 바로 접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굉장히 전 좋았거든요. 분위기였는데 네. 애들 말투가 아니라 네. 애들 말투인 척한 어른 누가 봐도 그런 말투가 뭐 있으니까 표시나죠. 그 외국인이 슬픈 우리 한국말 쓰는 네, 것처럼. 바로 접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엄마 왜 들어왔냐고 막 그래가지고 네. 아주 그런 엄마의 기억이 그 관찰하에서는 이제 힘드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로 네. 갈수록 자기 중심일 나 우중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콘텐츠에 자기가 구독자로서 자기가 구독자 수 올려줄 수 있고 그렇죠. 추천해 줄 수가 있고 예. 또 이 세대에서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예전엔 텔레비전도 채널도 얼마 없었고 이제는 뭐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죠. 많아서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또 내가 이제는 되었다 싶으면 내가 스스로 끊을 수 그렇죠. 있는 맞아요. 이런 성향들이 학생들이 기본 생활 패턴이 되어져서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학생들 데리고 와플 카페에 갔는데 학생들에게 너희들 먹을 거 시키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1인 1메뉴 겹치는 거 없이 1인 1메뉴 해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여기 사진도 있잖아요. 예, 제가 이게 요즘 시대구나. 맞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또 강요하고 그 취향을 바꾸고 이렇게 아니라 그들의 취향을 충분히 존중하고 맞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자기 중심의 어떤 삶의 패턴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교육이 되어져야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그럼요.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네네네. 같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중요하던데 근데 많은 친구들이 내가 어떤 모든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감이 높겠지만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교회에서 그런 학생들의 자존감을 충분히 세워주면서 또 학생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 이제 그 두 번째 2인칭 관계에서 좀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언어부터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고요. 맞아요. 못 알아듣는 언어 많아요. 예, 그래서 수시로 그 신조어 또 요즘 아이들 쓰는 말들을 좀 익히셔야 되고 근데 목사님 그 익히면 네. 찍어줘도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게 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좀 익숙하다 싶으면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헐이란 말 쓰면 이제 옛날 사람 취급을 그렇죠. 당하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느끼고 이미 신문에 요즘 신조어라면 이렇게 소개된다면 이미 이제 끝난 거죠. 그 동기화를 물건이 된 지난 건데 거죠. 이제 그거를 최신 거를 알면 안 되니까 틈틈이 한 번씩 검색하는 거 필요하고요. 어떻게 그럼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떻게 검색하죠? 인터넷으로 검색하죠? SNS 하면은 자기들 쓰는 용어들 거기 요게 요즘 쓰는 용어구나. 그리고 이제 그 검색을 해서 요즘 실시간. 그런데 뭐 실시간 신조어 이런 거를 최신 신조어에도 어떤 보면 2020년도 자료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나 이걸 통해서 자기들 쓰는 문장 또 자기들 쓰는 용어들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검색해서요. 그렇게 익히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저는 직접 물어봅니다. 네. 저는 대놓고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요즘 잘 쓰는 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또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럼요. 또 마치 이제 그 외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배우는 요즘 굉장히 저를 불쌍히 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익숙해지면서 네. 학생들 또 요즘 세대들 이런 미래 세대들은 온라인 되며 온라인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그걸 또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친구들 맺으면서 오프라인은 싫더라도 안 좋더라도 서로 같이 지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자기 조금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게 다르면 그냥 바로 그냥 언팔로우 친삭을 예, 예, 하고 끊어버리면 되죠. 자르고. 예, 자기 중심으로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수월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수님으로 이제 그 네네. 수업하시면서 카톡으로 네네. 진행을 할 때가 훨씬 참여도가 높다. 훨씬 높죠. 네. 네. 말을 못하는 걸 카톡에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학교에서 제가 몇 번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손 들고 발표하는 거 오프라인에서 사람에게 자기가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그 학생들이 우선 사용하는 온라인 SNS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카톡이나 이걸 통해서 또 수업용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받고 그렇게 하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또 수월하고 거기 이제 뭐 커피 쿠폰 걸면 와 진짜 이렇게 심층적인 메시지가 막 나오고 뭘 걸어야 되는군요. 예, 그 편의점 상품권 걸면 와그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학생들이 막 다다다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참여시키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확실히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세대에 자기들이 맞는. 익숙한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콜포비아 전화가 오면 겁을 내고 맞아요. 두려워하고 네. 온라인으로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걸 그 아이들이 또 훨씬 더 선호하는 시대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교목으로 사역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기도회 때에 부모님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이거를 그 기도에 맞추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오늘 밤 9시까지 와라. 그다음에 반드시 사카사카 이걸 쓰셔야 된다. 마지막에 예, 마지막 문장 끝에 네. 그러니까 오늘 밤 9시까지 와라 사카사카 오늘 밤 9시까지 와라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묻죠. 그거 왜 하셔야 되냐고. 이게 이제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냥 9시까지 와라 딱 하면 이 학생들이 혼내려고 하나 맞아요. 아니면 내가 숨겨둔 시험지가 발각됐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아니 왜 그래요? 맞아요. 모르면 암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맞아요. 자기들 한번 시험해 보면서 그 사카사카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의사소통이 좋아졌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어떤 어머니가 오늘 왜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좀 이렇게 이슈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용하는 문법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 세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거 없어도 그만인데. 일방적으로 그렇죠. 네, 교육이라는 것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꺼집어내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입하고 물론 말씀이나 이걸 해야 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좀 편리하게 또 자기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적극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을 열심히 안 한 이유가 네. 전 너무 옛날 방식으로 가르쳤네요. 디지털 최첨단의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게으르면 못 하는 거네요. 그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엄청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하는 관심 거죠. 그 보시는 게 네. 이게 게을러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요. 세대를 이해하려면 부지런할 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입을 열까? 어떻게 하면 수업에 참여할까? 사실 이제 교육공학도 공부를 조금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조금만 방향만 바꾸면 학생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또 왜냐면 또 그 수업을 할 때 저 혼자 이야기하면 이거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발 교회 저희 그 성경 공부 시간이나 분반 모임 시간에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25분 동안 23분 58초를 선생님이 선생님이 혼자 하시니까 네, 네,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소란하고 이렇게 웅성웅성 거려야 이렇게 강의가 활발하다 생각하는데요. 학생들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조용히 다다다다
요거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좀 이렇게 재밌는 짤도 좀 몇 개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오늘 쓸 거 몇 개 탁탁 준비하셔가지고 그거를 탁탁탁 사용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을 결국은 교육은 감동이고 교육은 서로가 이제 함께 그 교감할 때에 맞습니다. 이게 극대화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사람 바리새인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을 장로 유전들을 집어넣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알아듣기 쉽도록 네네. 또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건을 그 실로와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하신 그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결국은 청중 분석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런 결국 이 대인관계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터치들과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이제 이 책 한번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네, 목사님께서도 이 책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미래 세대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저희가 잘 네네. 어찌 보면 이렇게 잘 온전하게 세우고 또 함께 네네. 하려면 저희가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공부가 가장 절실하지 않는가 예, 이 생각이 책으로 듭니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또 경험하는 것들을 좀 배우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 책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들은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 안테나를 세워서 네.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 훌륭한 어부는 물고기처럼 생각한다. 예, 여기 예.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예.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또 무엇에 흥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낮은 자 배우려는 자세로 그렇게 학생들과 교감을 하면서 그것과 복음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세대들의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한 63명이 한 반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20명 혹은 한 15명 정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60명이 있는 그 교실에서 경험한 경험치와 또 10몇 명이 있는 공간 똑같은 교실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일단 우리 가르치시는 분들이 나는 아이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섬기려는 마음들을 계속 섬길 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집회 나갈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이나 슈트나 네, 이걸 네, 네.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어떻게 느낌을 가지냐면 우리를 참 이해하려고 애쓴다. 참 저 나이에 저 옷 입고 그게 참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거 하나면 서로 이렇게 공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긍휼하심을 받게 되죠. 지금 네. 집회 가시면 어떤 목사님들은 정장 입고 가시는 분들.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정장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그 이제 관계자들? 관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우리 모임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네, 그렇죠. 예. 네, 하와이안 셔츠 입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것을 결국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이걸 하면서 때로는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의견 맞지 않고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마 거의 잘 표현을 안 할 거예요. 예. 그래 그것에 일단 상처받지 마시고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말씀처럼 예.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네. 학생들이 이 분은 우리 편이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애쓴다. 그러면 사실 내가 조금 서툴러도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에게 감안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수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하기 전에 정말 이해도 하고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통도 따라올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준들을 내려두고 네. 배우고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또 그들의 관심에 맞는 제가 자주 표현으로 급변하는 세대의 불변의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조금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면 참 각 교회들마다 그런 회복들과 또 서로의 교류들이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다음 세대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네네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기준을 나한테 맞추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맞춰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지 못해서 사실 이해도 잘 안 됐고 그리고 네네. 내 방식대로 섬기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죠. 늘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네, 정말 그런 시간들을 좀 이제 좀 떠나서 네, 정말 네.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맞추고 네, 네, 그리고 네. 계속 킵 고잉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네. 특별히 이제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책 이렇게 써 주셨잖아요. 이제 네. 이런 좋은 책들을 충분히 또 같이 공부하면서 네, 세대를 네. 이해하면 정말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기 때문에 예, 책을 예. 보시면서 네. 좀 세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내용들 담겨져 있고 또 네. 그런 세대들에게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으로 꼭 담임 목사님들은 필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교회 또 비치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네. 바이블처럼 같이 네. 성경과 함께 보시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미래스터 프로파일링. 네. 그래서 충분히 그 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프로파일링해서 네. 정말 네, 네. 교회가 멋진 사역들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다음 세대가 없고 또 무너진다 할 때 네. 교회가 이제는 그 문화를 끌어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여름 이제 그 세미나 또 수련회 또 교사 강습회 시즌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 책을 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에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같이 많이 나누어서 네. 각 교회들마다 이 세대들의 이해, 공감들이 또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 세대와 함께 공감하는 그런 교회로 예, 맞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그런 교회 학교로 세워지기를 또한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만 오면은 네. 아 좋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예, 나를 공감해 주는 곳이 환영해 주는 거, 예. 네. 이해해 주는 거,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세상에 되는데. 다른 공간 없다. 네, 그럼 그렇죠. 오지 말래부터 올 텐데. 예, 예. 그럼요. 저희 교회도 어제 학생들이 시험 기간 앞두고 기말고사 앞두고 네. 교회 와서 학생들이 그 시험 과제도 하고 네, 네. 그 제가 또 과일 빙수도 사주고 또 뭐. 저희 교회 항상 컴퓨터 비치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예. 먹어가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참 교회가 학생들이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든지.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한 곳이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좀 더 교회의 중요성들이 더 각인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책에 관한 중요한 얘기들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함께 또 이 책에 쓰여진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같이 나누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더 많이 네. 그 다음 세대 위해서도 띄워주시고요. 네. 또 멋진 책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몇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잘하셔서 더 네, 많이 네. 이해하고 네, 네. 그들을 세우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의 서재 우리 저자 등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